네. 이 추세라면 오늘의 장중 고점으로 코스닥은 장 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현재 코스피는 2.31%의 급등을, 코스닥은 5.38%의 폭등을 보여주면서 어제 5%의 급락으로 장을 마쳤던 코스닥이 하루 만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유창희 본부장, 손창현 팀장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럴 거면 어제 왜 그렇게 우리 힘들게 했어요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시장이 계속 이렇게 바뀔 때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마감 전략은 오늘의 시장 흐름을 쭉 보고 저희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은 오늘 마감에 내가 무언가를 산다면 공략한다면 어떤 포인트로 종목을 골라보시겠습니까? 일단 수급하고 좀 뉴스가 좀 있는 쪽을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엄청난 뭐 엄청난은 아니지만 네. 어저께 하락한 거를 되돌리는 코스닥 같은 경우 5%가 넘는 폭등을 하고 있고 코스피도 2.2%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쪽에서 많이 오르는 것은 바이오 하나고 나머지 이제 많이 오르는 쪽은 사실 이슈가 있는 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하고 뉴스가 좀 붙는 쪽을 붙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급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을 따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손장희 팀장님은 어느 전략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저도 뭐 시장은 나쁘지만 네. 그래도 뭐 투신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그쪽에 포인트를 잡고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다 네. 믿을 건 수급인 것 같다라면서 수급으로 종목을 골라봤다고 합니다. 그럼 손창희 팀장님의 오늘의 마감 종가 베팅 종목은 외국인의 수급입니까? 기관의 수급입니까? 기관의 수급입니다. 어떤 종목이시죠? 휴메딕스라고 아실 거예요. 이제 네. 필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투신권이 10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한 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주가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투자 포인트는 뭐 기관에 대한 매수세도 있지만 비만 치료제가 국내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륙을 하면서 이 관련된 부작용이 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결국에는 살을 빼다 보니까 뭐 피부가 좀 축 처지는 그런 효과를 좀 인위적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서 필러나 보톡스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게 해외 쪽으로 보면 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라든지 싹센다가 많이 팔리고 있었던 미국 시장을 보면 결국에는 필러나 보톡스에 대한 판매가 그런 이유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해외 판매에 대한 부분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는 브라질 판매와 러시아 판매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뒷받침이 되다 보면 국내 쪽에 대한 필러와 해외 쪽에 대한 필러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적도 내년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매수 가격은 뭐 33,600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33,600원에서 한 500원 정도로 계속 뭐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좀 단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39,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이게 뭐 차트적인 흐름을 보시면 네. 한 29,000원에서 39,000원 거의 박스권 흐름을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박스권 중간 정도를 안착을 하면 박스권 상단 부근이 39,000원까지도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 39,000원, 손절가는 29,800원 그렇게 보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휴메딕스를 마감 공략주로 선택을 했고요. 같은 전략인 수급 따라잡기인데 종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외창희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종가 베팅 하시겠습니까? 저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이 좀 많은 기업이긴 한데. 말이 많죠. 네. 최근에 조금 논란이 좀 많은 기업인데 하지만 회사 자체만 본다라면 여전히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그러니까 올해 중국하고 일본 시장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출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 좀 공격적인 진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급등하는 것은 중국이죠. 중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을 할 거라는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중국 소비주, 화장품, 뭐 필러, 뭐 미용 의료기기 모두 다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류주들도 F&F, 전통적으로 중국 강점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도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 오늘 20% 가까운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이즈가 많이 있었어요. 약간 지분 매각 이슈도 좀 있었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진짜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한 13,000원 정도에 있던 주가가 5,000원대까지 거의 마이너스 한 60%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있을 것인가? 저는 뭐 조금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하루에 많게는 10만 주, 뭐 적게는 한 4, 5만 주씩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는 매력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가격 전략은요? 그래서 저는 뭐 5,8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 가능하고 내일 시가 공략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단기 목표가 7,000원까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7,000원, 손절 가격은 5,8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증시 이제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시세 급변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에 시세가 요동쳤던 대표적인 종목들은 주로 코스닥 시장 안에 있었습니다. 먼저 이램과 아이톡시, 토탈소프트, 갤럭시와 머니트리, 웹캐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램의 경우에는 한국 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게 잡히긴 했는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였고요. 그러면서 21%까지 상승하며 동전주를 탈피하기도 했습니다만 현 구간에서는 14.52% 상승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톡시도 똑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찾기에 나선 투자자들의 시선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 아이톡시의 전봉규 대표이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우크라이나 방송국과 미디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네트워크를 확보해온 우크라이나 통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이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오늘 주가가 갑자기 오르면서 1242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4.59% 상승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창인 본부장님, 오늘 이렇게 오후장에 시세가 급변한 대표적인 종목들은 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찾기에 나선 하이에나들의 눈에 들어온 대표 종목인데요. 아이톡시 내일 또 반응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약간 동종주라고 말할 수 있는 1,000원 초반의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여부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뭐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 사업을 한다라고 했지만 실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윗꼬리가 길게 나왔다는 것은 앞에 매물대를 회복하지 못했고 또 그동안 약간 실망감을 많이 줬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좀 흐름을 좀 보면서 차후에 추이를 한 번 더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톡시의 경우는 오늘만 상승인데요. 이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이톡시만 동전주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중복되는 게 네. 중국 부양에 이제 그 중복돼서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 또 농기구 관련된 기업들, 대동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꾸준히 가져갈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돼서 움직이는 것인지 또 그것만 이슈가 되는 것인지 또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좀 항상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톡시는 오늘만 상승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조심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비트코인 열풍에 STO까지도 관심을 번졌다가 탄핵 사태로 급냉해지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주가는 밀렸는데요. 오늘은 그 여당이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권 3천억 원 등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 제안했다라는 소식에 지역화폐 제로페이와 복합결제가 가능한 금융 플랫폼 머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주가가 반응을 해줬습니다. 현재는 17.48%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STO가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가 상승 가능할까요? 오늘만 내일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뭐 내일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뭐 STO나 뭐 지역사 상품권 관련된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닌 거라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대두로 인해서 이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좀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어제부터 보시면 뭐 이재명 관련주들을 비롯한 그리고 탄핵 소추안 가결을 좀 했었던 관련주였죠. 뭐 안철수 관련주라든지 뭐 홍준표 관련주들 그런 정치 관련된 테마로 더 엮여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오늘 뭐 이슈가 나와서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엔 이재명 관련돼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또 대두가 된다라고 보면 이슈가 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내일도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STO가 아닌 또 다른 모멘텀으로 단기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 이렇게 5장 시세급변주 알아봤고요. 또 그와 함께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시면요. 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고 루닛, 에이텍, VT가 있는데 그중에 루닛 19.45% 급등 마감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급락 상위 종목으로 뷰노를 봤을 때 뷰노가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건 상대적으로 루닛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수급을 뺏겼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루닛은 최근 이 계엄 사태에도 안 빠졌고 오늘은 오히려 급등하면서 지금 7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루닛을 사는 걸까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가장 빠르게 수익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거 자체가 이 관련돼서 진단 관련된 키트, 인공지능 진단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루닛은 그 와중에서도 국내 쪽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음 AI나 뭐 딥노이드나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좀 으뜸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불파라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수를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내년부터는 한 30억 이상 정도 매년 쌓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호주의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을 좀 단계적으로 진입했다.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쪽 관련된 그 나라들도 계속적으로 진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글로벌 쪽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루닛 뭐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 구간에서도 매수 가능합니까? 저는 오늘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조정권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루닛이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인공지능 AI 관련된 진단 관련된 종목도 있지만 특히나 루닛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루닛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다른 인공지능 관련된 진단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루닛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계좌의 종목들이 다 저 차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루닛 18% 넘는 급등하고 있고요.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좋습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보이는 정치인 테마주로는 에이텍이 눈에 띕니다. 뭐 정치인 테마주가 힘이 좀 많이 빠진 와중에서도 이재명 테마는 강한데 이 에이텍도 오늘까지 7거래 연속 상승하다 보니까 오후에 갑자기 좀 출렁임이 나타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이제는 보내줄 때인지 아니면 탄핵 하야 시나리오로 가면은 지금 가장 그래도 야당의 1당 대표인 이재명 테마주가 더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정치 테마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네. 어쨌든 지금 빠른 대선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한 2월이나 3월 하야를 하고 그리고 이제 4월이나 5월 대선을 하자라는 TF 팀이 그 제안을 좀 했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말에 탄핵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분들도 제법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조기 대선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그러면 뭐 어쨌든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또 여당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약간의 불고건이 있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아직 열려 있다. 특히 조기 대선이라는 이슈가 상당히 이제는 빠르게 돌아간다라면 또 테마주들도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틱 매수도 가능합니까? 저는 매수도 조금은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 테마들을 좋아하진 않지만 에이텍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 탄핵의 경우에는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시나리오가 더 강해지고 있는 만큼 정치인 테마 안에서 이재명 테마주의 경우는 당분간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핫 이슈 종목으로는 VT와 그리고 코스맥스, 재룡전기, 파마리서치,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VT가 오늘 상승한 이유는 알겠습니다. 근데 화장품주 내에서 유독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리들샷에 대한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뭐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도 계속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통이나 판매라든지 그리고 개발까지 통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그런 판매의 리들샷이 가장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동남아, 유럽 쪽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 대한 최대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이 엄청나게 좀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분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화장품주 그 안에서 VT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빠르게 두산 로보틱스 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또 임시 주총이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계엄령 여파의 사업 재편이 무산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이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주가는 8%가량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유자분들은 빠르게 매도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이만큼 빠졌으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엄령 때문에 저는 무산됐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연기금이 그 합병 처음 발표했을 때 7월 달이었죠. 7월 달에 그 주가 수준.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한 8만 원 정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2만 한 700원, 800원이 회복하면 그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네. 11일까지인가요? 그 해가지고 그래서 회복하면은 우리는 합병에 찬성하겠다. 회복하지 못하면 찬성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실패했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그룹은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어떤 노력을 계속 꾀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좀 이제 바뀌는 조건들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급락은 오늘 하루로 끝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뭐 더 빠지거나 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두산 바켓은 두산 로보틱스 넘기는 가능 부분들을 좀 안 좋게 주주들은 봤는데 그게 좀 취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길게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매도해서는 실익이 없을 것 같다. 네, 조금 더 두고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12월 10일 모처럼의 급 반등 유지해내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장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43%의 강세, 코스닥은 5.5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표결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금투세 폐지가 되냐 안 되냐 오늘 내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먼저 코스피 마감부터 브리핑해 볼까요? 예, 코스피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긍정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우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약세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좀 상승을 했었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낙폭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수를 방어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급락장에도 버텼던 SK하이닉스라던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반등이 그리 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 브리핑은요? 네, 오늘 뭐 코스닥 어저께 하락했을 걸 다 반납을 하면 다 회복을 하면서 네.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그리고 2차전지도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그동안 납폭가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소비주들 특히 화장품, 미용, 의류 쪽으로 해가지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또 엔터주들도 하락이 나왔다가 약간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엔터주하고 컨텐츠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이 더 강했고요.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 콘텐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테마도 이 중국발 훈풍을 타고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시장은 어떤 재료를 미리 맞이해 봐야 될지 저희가 두 분을 통해서 한번 그 키워드 찾아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유창희 본부장의 경우에는 여당의 퇴진 로드맵 놓고 하야 결정 검토 중이다. 시장 불확실성 줄어들까라는 뉴스와 함께 수급 이야기에 별점 3점 주셨고요. 손창현 팀장님도 동의를 했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줄어들기 위해서는 뭔가 좀 확실한 시나리오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도 그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갈수록 불확실성은 좀 더 줄어들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수사 관련돼서도 계속 뭔가 진전을 보여주고 있고 여당에서도 계속 입장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제 대통령실만 화답을 하면 된다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정치적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빠른 퇴진이 나온다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오르고 그게 아니다 한다라면 불확실성은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을 일주일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보다 더 진보된 내용들이 내일도 나온다라면 상당히 증시에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손창현 팀장님은 수급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원래 그러잖아요. 좀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특히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반등 시에 계속 매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 수급은 내일장에도 유지가 될까요? 내일장에도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네.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던 건 결국에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CFD라든지 그리고 뭐 스탁물에 대한 반대 매매 그리고 주식 신용 미수 관련돼서도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점에서 개인에 대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를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기관 쪽에서 연기금이 계속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증시안정펀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시장 자체 수급이 내일까지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하면 단기 기술적 반등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추이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찍힌다면은 단기 추세 반등은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금투세 폐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건이었죠.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은 204표를 받았고요. 반대는 33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드디어 금투세 폐지가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결정이 났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인 것 같긴 해요. 네. 이로 인해서 내일 시장의 반응은 또 어떨지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뭐 금투세 폐지는 당연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네. 가상자산도 어쨌든 2년 정도 유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기대했었던 부분들만큼의 그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우리가 이제 큰 손이라든지 큰 자금이 시장에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변수들이 빠르게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내일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네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